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호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요, 신호현시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호현시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현시는요, 간단합니다. 신호현시는요, 교차로에서의 신호등 점등 주기입니다. 그래서 녹색 신호가 점등하는 순서입니다. A 차량이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A 차량이 마주보고 있는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점등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녹색 신호가 꺼지고요, 적색 신호가 되면은요, 다른 쪽 지역 어느 쪽에서의 진행하는 녹색 신호가 점등되겠죠. 이렇게 녹색 신호가 점등되는 순서가 신호현시입니다. 신호현시에서는요, 주기, 현시, 신호간격, 옵셋 등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는요, 녹색 등화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 또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A가 진행할 수 있는 녹색 점화가 켜진 다음에요, 다음에 B, C, D 켜지고요, 다시 A 지점으로 왔을 때 이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시는요, 한 주기 중에서 등화 표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한 종류의 신호 또는 신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죠. 즉 이 A 지점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져서 꺼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신호 간격은요, 한 현시 또는 한 진행 방향의 시간 길이입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옵셋은요, 연동 신호 교차로 간에 녹색 등화가 켜지기까지의 시차입니다. 즉 시간 차이죠. 그래서 시간차를요, 초 단위 또는 퍼센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A 교차로에 있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간하고요, 이 B 교차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옵셋은요, 절대 옵셋 또는 그냥 옵셋이 있습니다. 절대 옵셋은요,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녹색 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 차이입니다. 이 그림에 A 교차로와 B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교차로 이전에 어떤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이 지점에서 볼 때 A 교차로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 그리고 B 교차로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점에서 볼 때요, A 교차로가 15초 후에 켜지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볼 때요, B 교차로가 30초 후에 켜진다고 하면은요, A 교차로 녹색 등화가 켜진 다음에 B 교차로 녹색 등화는요, A 교차로 켜진 다음에 15초 후에 녹색 등화가 켜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옵셋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접 신호등 간에 녹색 신호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입니다. 즉 어느 지점이 아니고요, 두 지점에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간차입니다. A 교차로의 녹색 등화가 먼저 켜진 다음에 B 교차로의 녹색 등화가 켜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요, B 교차로의 녹색 등화가 켜진 다음에요, 몇 초 후에 A 교차로의 녹색 등화가 켜질 수도 있는 거겠죠. 단순히 두 교차로 간에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간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에서는요,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현시 같은 경우는요, A 지점에 있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점이죠. 그리고 A 교차로의 차량이 직진할 수 있으면은요, 이 B쪽의 보행자 녹색 신호가 같이 켜지겠죠. 그리고 2현시는요, 이 D 지점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보행자는요, 이 A 쪽의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겠죠. 그럼 3현시는요, 이 B쪽 지점에 있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C 지점의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4현시는요, C 지점에 있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거겠죠. 이럴 때 이 뒤쪽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겠죠. 이 교차로에서의 녹색 등화가 켜지는 순서는요, A 지점이 켜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D 지점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B 지점이 켜지고, 그 다음에 C 지점이 켜지고요, 다시 A 지점에 녹색 등화가 켜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이 현시는요, 기준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즉, 이 표에서는요, A 지점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것이 1현시로 받고 기준으로 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 현시를 기준으로 이 현시를 1현시로 정하면요, 즉 이 D지점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점을 1현시로 정하면요, 이 3현시는 2현시가 되겠죠. 그리고 4현시는 3현시가 되고요, 그 1현시는요, 맨 밑으로 가서 4현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요, 더 눈에 잘 띄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이 A 지점의 차량은요, 진행할 수 있죠. 1현시 때 진행하고요. 그리고
녹색불이 켜진 다음에 나머지 2현시, 3현시, 4현시 때는 전부 적색불이 되겠죠. 그리고 보행자는요. 1현시 때는 적색등하고요. 그리고 2현시가 DD점에 있는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2현시 때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요.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현시 문제에서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2현시 시작 3초 후입니다. 그러면 2현시 시작 3초 후면은요. A지점의 차량은 적색이기 때문에요. 진행하지 못하겠죠. B지점 적색이고요. 마찬가지 C지점도 적색이고요. 이 D지점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현시 시작 3초 후는요. 1현시 종료 후 3초 후가 되겠죠. 또는 1현시 시작 33초 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1현시 시작에서 30초니까요. 또 3초 지났으니까 1현시 시작 33초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2현시 종료 27초 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차가요. 4현시 시작 2초 전에 B지점 정지선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4현시 시작이죠. 4현시 시작에 2초 전에 B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요. 3현시 황색 신호 1초 후에 B지점 통과한 거죠. 그러면 3현시에 황색 신호 점등 1초 후에 B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즉 신호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예제 살펴보도록 하죠. 승용차 운전자가요. A 교차로에서 진행신호 1현시를 보고 출발했어요. B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조사 결과 승용차가 A 교차로에서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진행한 시간은요. 18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없색 기준입니다. 이 문제도요.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에서요. 신호현시 부분만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잘 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량의 진행 방향이죠. A 교차로는요. 1현시 때 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고요. 2현시 때는 진행할 수 없죠. 그리고요. B 교차로에서 보면요. 1현시 때 B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시 때는요. 이 차량은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 간격 보면은요. A 교차로에서요. 차량이 A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요. 67초가 되겠죠. 황색 3초니까 3초는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0초는요. 차량이 진행할 수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 교차로에서는요. 1현시 27초 동안 이 정지선을 통과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요. 이 정지선을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이클의 주기는요. A 교차로나 B 교차로나 전부 다 100초입니다. 즉 1현시, 2현시 100초 그리고 이 B 교차로에서 1현시에서 4현시까지 다 합한 시간이요. 100초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옵셋입니다. 지금 이게 절대 옵셋이죠. 그래서 접색 기준을 보면은요.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A 교차로는요. 30초 후에 1현시로서요. 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15초 후에 B 교차로에 있는 차량이 이 정지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B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가 켜진 다음에요. A 교차로는 15초 후에 녹색 등화가 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위해서요.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요. A 교차로는 30초, B 교차로는 15초잖아요. 그러면 B 교차로가 켜진 다음에 A 교차로가 15초 후에 켜지는 거죠. 그리고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소요 시간이 18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옵셋으로 볼 때요. B 교차로에 승용차 진행 방향 녹색 신호가 켜진 후에요. A 교차로에 승용차 녹색 신호가요. 15초 후에 켜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5초 후에요. B 교차로에 녹색 신호가 켜지고요. 그리고 다시 15초 지난 후에요. A 교차로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상황이죠. 점은 B 교차로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녹색 신호 시간은요. 27초였죠. 그리고 A 교차로 녹색 신호가 켜진 후 12초 후에 황색 신호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황색 신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15초 후에는요. 적색 신호로 전환되겠죠. 자, 그리고 승용차가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A 교차로 정지선에서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18초였습니다. 자, A 교차로 출발한 다음에요. B 교차로 정지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18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승용차가 B 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B 교차로 신호는 2현시로 바뀌었죠. 즉 적색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 적색 신호 등화 3초 후임으로써요. 신호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진행 방향 녹색 등화 점등 즉시 출발한 승용차는요. B 교차로 정지선을
10m 지난 지점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요,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교차로 정지선까지 150m이고요. A교차로에서 승용차 진행 녹색 등화가 켜지고 12초 후에 B교차로 승용차 진행 방향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변경된 경우 승용차의 가실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승용차는요, A교차로 정지선에서 출발했어요. 0.2g의 가속도로 60km/h가 된 후에 등속 운동했습니다. 즉 A교차로에서 B교차로까지요, 등가속 운동 구간이 있고요, 등속 운동 구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죠. A교차로에서 B교차로 정지선까지요, 150m였습니다. 그리고 B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해서 10m 진행했을 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A교차로 정지선에서 B교차로 정지선까지 등가속 운동 구간이 있고요, 등속 운동 구간이 있습니다.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정지했다가 출발했으니까요, 이때의 처음 속도는 0m/s이 될 것이고요, 나중 속도는 60km/h가 되겠죠. 그리고 등속 구간은 60km/h로 계속 등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 운동 구간의 가속도는 0.2g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등가속 구간, 등속 구간의 거리와 시간을 다 구해야 되겠죠. 먼저 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A는 0.2g이죠. 이 g는 중력 가속도를 뜻하기 때문에 9.8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9.8은요, 1.96m/s에 자전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등가속 구간 이동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이 D1을 구하겠죠. 그래서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60km/h 도달시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이때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는 0m/s였죠. A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1.96m/s에 자승이 되고요, 나중 속도는요, 60km/h가 되겠죠.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정보 보시면은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D죠. 그러면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A가 이항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D는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A가 60km/h니까요, 나누기 3.6 해주고요. VI는 0이었습니다. 그리고 A는요, 1.96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1.96분의 6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요, 70.86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가속 구간 이동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낮은 속도가 60km/h, 그리고 가속도가 1.96, 지금 이동거리는 방금 산출했죠. 70.86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시간 구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3공식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1공식, 2공식, 4공식이 모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공식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T는 A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A가 1.96이고요. VE는 6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VI는 0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1.96분의 60 나누기 3.6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8.42세컨이 됩니다. 그러면 2공식, 4공식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등가속 운동 구간의 거리하고 시간은 산출됐고요. 그 다음에는 등속 운동 구간의 거리와 시간 산출하면 되겠죠. 먼저 등속 구간 이동 거리입니다. 등속 구간의 속도는요, 60km/h였습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가 150m였습니다. 그런데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60km/h 도달시까지 이동거리 D1은 70.86m였습니다. 그러면 등속 구간 이동 거리 먼저 살펴보면은요, 150에서 70.86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요, 79.14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등속 구간 이동 시간입니다. 그럼 60km/h 도달 시부터 B교차로 정지선까지의 이동 시간을 구하는 거죠. 정보 살펴보면은요, 이동 거리가 79.14m였었고요. 이때의 속도는요, 60km/h였습니다. 등속 구간 이동 시간은요, T는 V분의 D입니다. V는 6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주면 되고요. D는 79.14 적용시키면 되죠. 적용하면은요, 60 나누기 3.6분의 79.1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75초가 나왔습니다. 자, 하면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60km/h 도단시까지 이동 시간은요, 8.41초였었고요. 그리고 60km/h 도단시부터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 시간은요, 4.75초였습니다. 그러면 총 이동 시간은요, 이 두 시간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8.42 더하기 4.7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17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승용차 가실 여부 판단입니다. A 교차로 녹색 등호가 켜진 후에요, 12초 후에 B 교차로에 적색 등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A 교차로 녹색 등호 점등 즉시 출발했죠. 그리고 B 교차로 정지선에서 소요 시간은요, 13.17초였습니다. 즉, 승용차는 B 교차로 적색 등호 점등 1.17초 후에 B 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했습니다. 즉, 신호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죠. B 교차로 적색 등호 점등 1.1초 후에 B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A 교차로에서요, B 교차로까지 진행 시간이 12초 이내가 나왔으면요, 신호 위반이 아닌 상황이었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사고 조사 재연동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기출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